아니요, 이제 3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치주의 펼쳐보세요. 30페이지입니다. 자, 법치의 반대말은 인치죠. 그래서 이제 인치는 사람이 통치하는 거라서 A, B, C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누가 바뀌었더라도 매뉴얼대로 정치할 수 있게, 법이 매뉴얼이죠. 매뉴얼대로 똑같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법에다 정해놓고 사람이 바뀌어도 법은 안 바뀌어요. 그래야 이제 전국이 안정화되겠죠.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법치하는 겁니다. 이게. 자, 법치주의. 오늘날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 법치주의를 중시한다. 형식은 이름이에요. 항상 이름. 형식은 이름. 그래서 옛날엔 법률이라 그러면은 이름을 가지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악법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실질, 내용도 중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용이 잘못되면 헌재가 위헌 결정 때리죠. 자, 자기체험 원리는 민사 형사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법에 공통된 원리가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체험 원리에 위반되면 바로 위헌되는 겁니다. 자, 기출정리 1번. 자, 사문법 두 개 이제 사문화되었다는 거예요. 문장의 사문화, 죽을 사자입니다. 문장이 죽어서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사문법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유동적이고 법치는 안정적이고 그래요. 자, 민주주의는 이제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 뜻이 막 바뀌어.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누구랑 친하게 지내자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막 바뀐다고 이렇게. 근데 법은 그대로 한번 정해놓으면 그대로 간다고. 안정적이죠 이렇게. 두 가지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유동적, 바뀌고 법치주의는 안정성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 자기체험 원리 위반되면은 그 자체로 바로 위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체계정당성 위반하고 처분 법률이 그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헌법의 원칙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민주주의, 법치주의,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제한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원칙 뭐 많다고. 요거 위반되면 단 위헌이에요. 위헌이라고. 근데 체계정당성하고 개별사건 법률 요거 두 개는 요걸 위반했다 바로 위헌은 아니에요. 바로 위헌은 아니고 일단 합헌으로 봐주고 다른 원칙들 위반이 있어야 위헌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개 예외가 됩니다. 자, 두 개 예외가 되고요. 자, 4번. 자, 4번 보시고 5번 보시고 6번. 자, 입법사가 이제 법을 만들 때 재량이 있겠죠. 근데 아무리 재량이 있어도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조사도 하지 말고 형을 바로 선고해라. 이거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건 상권 분리를 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위헌이 된다 이겁니다. 자, 7번. 책임주의는 자연인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법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따라서 종업원이 잘못했다고 법인을 무조건 벌하면 위헌. 선임감독 태만이 있을 때만 처벌해야겠죠. 근데 법인은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기 때문에 대표자랑 법인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가 잘못하면 법인 무조건 처벌. 이건 합헌됩니다. 자,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 자, 이제 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죠. 이제 법률로 제한할 권한을 법이 제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법률 유보예요. 법률 유보. 보유. 이제 유보가 거꾸로 말하면 돼요. 보유입니다. 보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은 법률이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것들, 그 밑에 것들. 헌법령 조규 이런 것들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요 밑에 것들은 헌법을 법률을 위반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은 법률만 가지고 있다. 법률이 위에 있으니까 밑에 것들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고 법률에 위반돼서도 안 된다 그겁니다. 법률이고 법률입니다. 자, 기업번. 자, 기본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밑줄. 자, 원칙은 법률 형식이어야 된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법률 형식이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죠. 반드시는 틀린 거죠. 자, 왜 틀린 거예요? 구체적인 위임은 가능하잖아요.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이거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법의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법에서 위임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위임 명령이 위반이면은 상위법도 위반이다. 틀렸죠?
아랫게 위헌이라고 그래서 얘도 꼭 위헌은 아닌 거예요. 얘는 잘했지만 얘만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둘 다 위헌될 수도 있겠지. 내가 위헌이라고 꼭 100% 위헌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뜻이고요. 자, D&번. 자, 법률 유보는 의회 유보를 포함한다. 마찬가지죠. 의회가 국회입니다. 국가의회, 국회. 법률을 만드는 게 국회니까 그 법률을 기본권 제한 권한이 법률에 있다 하고 기본권 제한 권한이 국가의회, 국회에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이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 법률일보가 준수가 돼야 되고요. 기본권과 큰 관계가 없는 거는 법률일보를 준수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우리가 TV를 보는데 수신료를 내요. 수신료. 수신료는 그 돈이잖아, 돈. 돈은 국민의 재산권이잖아요.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가 있죠. 이거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수신료를 내는 뭐 시간대라던가 뭐 날짜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기본권과 큰 관련 없잖아. 이런 건 이제 시행령에 위임해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기본권과 관계가 된 것은 꼭 법으로 정하되 기본권과 큰 관계가 없는 것들은 명예 위임해도 좋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리얼번. 자,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 게 뭐였어요? 조세, 종목과 세율. 이것도 세금 얼마 낼 건지, 뭐 직장세인지, 소득세인지, 뭐 간접세인지 종류하고 이런 것들은 세율 20%인지 10% 되게 중요하죠. 재량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조세도 그 재량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법으로 정해놓고 다만 이제 뭐 세금 내는 시간, 날짜, 방법 이런 거는 뭐 기본권 관계 없으니까 위임해도 괜찮겠지. 그 뜻입니다. 자, 기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기본권, 재산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야 돼요. 명예 위임 안 된다고. 위임 안 됩니다. 자, 2번. 자, 이번에 살수차 운영 방법이고 그 다음에 3번이 직사살수예요. 자, 살수차 운영을 할 때 체류액을 손합했습니다. 체류액 혼합. 이제 맨 뒤에 가서 법률 유보 위배 밑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법에서 시위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 체류액을 혼합했어요. 체류액 혼합. 자, 법에서 이제 집회를 제한하는 방식의 예를 들어줬는데 체류액까지 혼합시켜서 하라는 거는 이제 법의 위임을 벗어난 거로 보죠. 법의 권을 벗어났다. 위헌됩니다. 위헌. 법률 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헌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직사살수. 직사살수. 자, 이번 얘가 이제 직사살수예요. 살수. 자,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집회를 그 해산시키는 거는 법률유보 원칙이 잘 맞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법률유보 원칙이 왜 되는 건 아니라고. 근데 사람을 향해서 직접 살 수 있지. 사람이 물대포를 직접 쏴버렸지. 얼굴에다가.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귀머거리가 돼버렸어요. 물대포 맞고. 그죠? 이건 이제 법률유보 원칙 위반된 건 아니지만 너무 과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돼서 위헌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체류액 혼합살수는 법률유보 위반돼서 위헌이고 직사살수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돼서 위헌인 거예요. 거기 맨 뒤에 가니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조절해야 된다. 필요 최소, 최소 세모. 필요 최소가 뭐예요? 목세법의 해죠. 해. 침해 최소성.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돼서 위헌이 된 겁니다. 자, 두 개 뭐가 위반되는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4번. 자, 미결 그 수용자 면허수를 매주 2회로 줄인 것은 너무 적죠. 위헌. 네, 법에 근거 없이 TV 설치하는 것도 법률유보 원칙에 이건 합치가 된다. TV 설치는 정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6번, 7번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잠깐 지역 농협에서 그 농협 동그라미 하시고 입주자 대표 입주 동그라미 하시고 네, 이건 이제 기본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렇게 된 사건이에요. 기본권과 왜 관계가 없어요? 이제 그 참정권이 국민 투표권, 직접 참정권이 있고 선거권이 있고 공무단위권이 있죠. 그다음 선거권은 공직선거법이죠. 공직선거법. 그래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참정권 관계가 된 거는 3개라고 3개. 투표권, 선거권, 공무단위권. 그 중에 선거권이
공직선거법이에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그래서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이런 거는 이제 공직선거권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 있으니까 법으로 정해야지. 법으로 정해야지. 근데 공직이 아니잖아 이건. 농협은 사적단체잖아요. 사적단체, 그죠? 뭐 농협, 뭐 삼성전자, SK전자, 그다음에 뭐 입주자 대표회의, 뭐 또 뭐가 있어? 뭐 기타 등등, 뭐 정당 이런 건 사적단체, 사적단체. 사적단체 선거권은 그 기본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해도 된다 이거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한 거예요. 자, 됐습니다. 거기서 제일 까만 글씨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사적단체 선거니까 공직선거 아니라서 관계가 없으니까 꼭 법으로 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해도 된다 이거지.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명확수 원칙입니다. 자, 명확수 원칙 우리가 신체적 할 때 쭉 배웠었죠. 음란을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업번, 플레이론 기업번. 자, 음란이라는 개념이 자꾸 바뀌죠. 그래서 둘째 줄에 최대한 명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최대 세모. 최소 명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최소 동그라미. 그 음란이 이제 자꾸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보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기의 노출이 음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니은번 판례에 따라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법률에다가 개괄 조항이나 불확정적 개념 사용도 허용돼요. 음란 자체가 불확정적 개념이에요. 근데 허용하고 있잖아요. 자, 판례에 따라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풍속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그 민법이나 행정법은 합헌이 되겠지만 부담적 성격이 큰 형사법에서는 보다 더 큰 제한을 가는 거기 때문에 형사법은 일반법보다 더 명확해야 되죠. 엄격한 명확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명확수 원칙은 법의 규율 영역과 상관없이 틀렸죠. 형사법은 더 엄격하게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수시로 다양하게 변화되는 거 음란의 개념은 명확수 원칙 요건이 좀 더 완화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됐고요. 오른쪽 신뢰보 원칙입니다. 자, 기업번. 자, 법조 안정성 객관적 측면 법질서 신뢰성이고 주관적 측면이 개인의 신뢰보가 됩니다. 주관 동그라미, 개인 동그라미. 자, 객관적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법질서가 신뢰를 지켜줘야 되는 거고 주관적이라는 건 뭡니까? 한 개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신뢰는 주관 측면이 됩니다. 다시. 법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 신뢰가 지켜져야 되고 한 개인은 주관적 신뢰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개인 신뢰를 객관적 측면이다. 그럼 틀린 거죠? 네, 틀렸습니다. 신뢰 원칙 개인 신뢰를 보는 거거든요. 자, D문번. 그럼 신뢰 원칙은 법률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죠. 입시 제도에도 적용됩니다. 입시 동그라미. 1994년 서울대 입시 요강 사건이에요. 입시 제도에도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 겁니다. 당연하지. 우리 이제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 자, 옛날에 이제 과목이 5과목이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3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시험 제도에서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개정되자마자 바로 적용하면 신뢰를 깨는 거죠. 그전 5과목 시험 봤던 사람들 신뢰를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뢰를 지켜줘야 되니까 과목을 바꾸는 건 좋다. 그럼 유예 기간을 한 2년 정도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나서 시행해야 신뢰를 지켜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부했던 사람들 적응 기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입시호강에서도 일본어를 그 선택 과목 제외를 했었는데 바로 시행하면 안 되고 2, 3년 텀을 두고 적응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디귿번. 자, 모든 신뢰를 전부 다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까지 보호할 건 없습니다. 실망시켜도 정책 추구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법률의 반사적 부연 기회는 보호하지 않고 국가 유일한 신뢰만 보호하자. 이거 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요. 모든 신뢰가 다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적 부담 영역에 속하는 것은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신뢰는 뭐예요?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만 보호가 되죠? 국가 약속한 거. 약속한 신뢰만 국가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인된 신뢰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땐 또 보호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건 보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정년, 나이하고 세금 이런 거죠. 세금 이런 거는 자꾸 바뀐다고. 군대에 가는 나이라던가 이런 건 이제 자꾸 변할 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약속을 했더라도 이제 정년퇴임 60세다 약속해도 58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신뢰 보호하지 않고 언제든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죠. 자, 미연번. 자, 현재 법적 상태가 항상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원칙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가 유난 신뢰를 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이 있다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라 쓰면 돼요? 정년, 세금 쓰면 되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보호하지 않습니다. 언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협번 보면은 위헌적 신뢰, 헌법 위반되는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없겠지. 자, 위헌적 신뢰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예측되는 거 보호하지 않고요. 정년, 세금 있고 위헌적인 신뢰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있어요? 국공립 때 가산점 판례가 있죠? 그것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9할이 판례 있어요. 9할이 판례. 국공립 다 써놓고 9할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9할에 국가가 유인한 신뢰, 약속한 신뢰도 그냥 바꿀 수 있는 경우, 바꿔도 합헌인 경우 1번 조세, 2번 정년, 3번 연령, 4번 공무원 월급 이런 거, 5번 공무원 월급, 그 다음에 6번에 국공립 가산점. 자, 국공립 가산점 자체가 위헌 결정 받았죠? 그죠? 지역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 다 합헌인데 국공립이라고 우대하는 가산점은 위헌 나왔단 말이야. 자, 위헌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막 들고 났어요. 아니 저희는 국공립 가면은 가산점 준다고 해갖고 사립대학교에 장학금 준다고 하는데도 전 국공립을 갔습니다. 신뢰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혼자 뭐라고 그래요? 국공립 가산점은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위헌 결정된 신뢰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버렸어. 바로 시행해버렸습니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 정리해드렸고요. 자, 다음에 이제 소급입법 금지 원칙. 자, 신체적일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기업번. 자, 언제부터 소급표라는 것은 1980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언젠가 처벌이 가능했다면 그 뒤로 얼마 동안 시간이 흘렀든 30년이 흘렀건 40년이 흘렀건 100년이 흘렀어도 상관없이 무조건 소급처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쿠데타 소급처벌 해야죠. 친일파 소급처벌 해야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맞추고 써 있고요. 자, D급번. 자, 헌법 13조 2항은 그 재산권 박탈 소급표 금지 그거예요. 근데 소급이 금지가 되는 것은 진정 소급이 금지된다는 뜻이다. 부진정 소급은 금지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 리을번 진정, 미음번 부진정, 그다음에 맨날 시옷번 장래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국법 당시에 있었던 신뢰가 개인 신뢰가 있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신법에 적용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미 완성된 사실이 있고 진행 중인 사실이 있고 법 시행 후에 장래에 벌어질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때 이 바뀐 신법을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적용하는 게 진정소급입법이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 중일 때 적용되는 게 부인정이잖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을 때 부인정인데 이것도 만약에 이제 시행 전에 있던 거에 적용되면 그건 진정이야.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고 시행 후에 벌어지고 있는 거 여기에 적용되는 게 부진정이죠. 여기 부진정이라고. 이거는 괜찮은 거지. 그죠? 시행된 후에 일을 벌하고 있는 거잖아요. 괜찮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그나마 진행 중이었던 건데 이거는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사건이란 말이야. 장래 사건. 이건 뭐 당연히 되는 거지. 이렇게.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적용되는 게 이거는 X, 이거는 세모, 이건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소유법은 원칙적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극히 이례적인 예외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었던 친일파, 공익의 필요성이 큰 내란죄 두 개만 딱 예외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친일파는 친일 행동하면서 우리나라가 광복하면은 처벌을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란죄는 국가가 흔들리는 거니까 공익이 크잖아요. 두 개만 예외가 되는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돼지, 소비 돼지.
근데 원래 이건 소업이 아니라고. 요거 시행 후행을 벌하는 거 소업이 아니라고. 소업이 아닌데 얘도 신뢰 원칙의 제한은 가능해요. 신뢰에 대한 다른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한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이런 거는 이런 장례입법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시행 후에 어떤 행위를 시작했잖아요. 얘는 뭐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근데 얘는 이제 여기에 정하는 거니까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전부터 허용되는 행위를 해 오던 거잖아요. 해 오던 거를 너무 갑자기 규제해 버리면 이건 그동안의 신뢰가 깨지는 거라고. 그래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신뢰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긴 받아요. 세모입니다. 세모. 받긴 받는다고. 그래서 이게 합헌이 되려면 갑자기 시행하지 말고 적응할 기간을 줘야지. 그 적응 기간이 부칙의 경과구정 유예기간이에요. 유예기간. 그래서 유예기간을 안 주면은 위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유예기간을 뭐 6개월, 1년, 2년 주면은 완벽한 합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얘는 뭐 법 시행 후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뭐 유예기간 줄 필요 없죠. 바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B한번. 자, 진정소위법은 보라색 금지된다. 근데 초록색 예상 공익은 허용된다. 그 다음에 미음번 부진정은 신뢰보호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은 허용된다. 소위법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초록색 부인정 소급도 신뢰보호가 입법자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시행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법을 당분간 좀 적용하든가 적응 기간을 주든가 그 적응 기간이 부칙의 경과 구정이에요. 유예 기간. 그러면 완벽한 합헌이 된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장래 입법은 뭐 소표 전혀 문제 없고 신뢰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시혜적 소급 입법의 경우도 그 시혜적은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 거는 뭐 가능하다. 자 됐습니다. 자 오른쪽 기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진정은 금지되죠. 부인정 허용됩니다. 2번 완성된 사실에 정하는 건 진정이니까 안 되고 진행 중일 때 하는 것은 부진정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친일파인은 이제 소급 처벌해도 되죠. 그 다음에 4번 진정소위법의 경우 입법자 형성권보다 당사자 국법질서 신뢰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존중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부진정소위법의 경우는 국법질서 존중 의무가 없습니다. 그거 잘 나와요. 진정은 존중 의무가 있고 부진정은 존중 의무가 없어요. 이거죠? 시행 전에 적용한 거는 이걸 존중해 줘야 된다고. 근데 시행 후에 하는 거는 존중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어. 의무는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잘 나온 지원입니다. 자 5번. 자 2009년 11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2009년 1월 1일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정소급이죠? 안 돼. 빨간색.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체크하시고 질문 되게 많다고 했습니다. 부정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개정조항을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부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징수 세모. 그럼 이제 언제부터 적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환급할 때부터 적용하는 게 맞는 거죠. 환급 동그라미 쓰면 됩니다. 환급이 맞는 거고 징수 틀린 거예요. 자 A가 세금을 냈는데 너무 많이 받았다고 환급을 받았어요. 다음에 이제 그걸 징수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B는 세금 냈다가 너무 많이 냈다고 환급 받은 다음에 다시 징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징수. 자, 그럼 이제 과거에 이제 없던 게 법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 부당 환급 받은 거 징수해 가겠다 바뀐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법 개정 이후에 최초 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하게 되면은 과거에 환급받고 완성된 사실에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어떻게 맞죠? 법이 시행된 후에 환급받은 거 여기부터 적용해야 맞는 거라고 이게. 그죠? 이건 진정소급이라서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법 시행 후 최초 징수. 그거는 환급받아서 완성된 과거 사실에 적용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법 시행 후 최초 징수. 그래야 이제 이게 소급표가 아닌 거지.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7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액 지급이 다 끝났는데 완성된 사실에 적용하면 안 되겠지. 진정소급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8번. 자, 지방고시 채용시험일을 예년과 달리 예전이죠. 예전에 계속 8월달에 시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이번에 이제 12월 말에 시험을 본데 내가 생일이 12월 3일인데 나는 시험이 8월인 줄 알고 공무원 2차 준비를 해왔거든. 근데 갑자기 연도만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이 제한 때문에 걸려버려요. 그동안 예전의 신뢰를 깨트린 거죠. 그래서 이건 신뢰 원칙이 위반돼서 위헌됐습니다. 자, 9번. 자, 소업과세 위헌. 자, 과세나 중과세는 합헌이에요. 뭐 인구 밀집 지역 과세, 중과세 다 합헌이잖아요. 이건 소급과세라서 위헌인 겁니다. 자, 10번. 자도소주는 위헌이고 자도탁주는 합헌이죠. 예, 자도소주 위헌. 자, 강은 신뢰 원칙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더 우월한 공익이기 때문에 그 존속할 필요가 없다 본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자, 1976년부터 지역 소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회주의 관점에서 119조 2항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약자보를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은 동네 소주만 마셔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6년부터 쭉 이어져 왔던 신뢰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신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보다도 더 중요한 공익이 있다고 그러죠. 이것보다 더 우월한 공익이 뭡니까? 헌법 119조 1항의 자유경제 질서가 더 큰 공익이에요. 더 큰 공익. 그래서 자유경제가 원칙이지 사회경제 보충적이라고 보충적. 얘를 최우선시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그 대우를 받아왔으면 자도 지역 경제 발전에 충분하다. 이제부터는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이제부터 그만하겠다. 해도 괜찮은 거죠. 위헌 결정 때리고 이제 그만했죠. 합헌 이제 위헌 때리고 이제 없어진 겁니다. 괜찮다. 자, 11번. 자, 시혜적 소급법은 혜택을 주는 거니까 입법 재능이 굉장히 큽니다. 자, 12번. 자, 국가에서 이제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합니다. 좋아. 그 제도는 참 좋은 거야. 좋은데 왜 일부만 주냐고. 다 주든가 다 주지 말든가 왜 일부만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원칙을 침해했다 봤습니다. 자, 13번. 자, 택지 소유 상한을 제한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예외가 없이 일률적 제한이라서 위헌받았죠. 그동안은 뭐 300평, 500평 다 된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200평을 제한하냐고. 그것도 예외 없이. 그래서 실원칙을 깨트려서 위헌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4번. 자, 근데 여긴 다 파란색이네. 여기는 진정 소급이 없어요. 다 파란색이야. 자, 개발의 환수법이 있습니다. 자, 시행 중에 진행 중이었는데 그 진행 중인 거 시행 이후에 행위에 적용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 전에 있던 거에 적용하면 위헌이에요. 근데 시행 후에부터 적용되고 있으니까 다 합헌되는 거라고 이렇게. 다 합헌된 겁니다. 자, 15번 1년 유예기한 줬죠. 근데 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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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에 5번, 5년 기간 많이 유예기한 줬네. 다 합헌되는 겁니다. 자, 21번 2011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한대요? 2014년부터 시행한대. 그럼 3년이나 유예기한 준 거잖아요. 그럼 합헌. 자, 22번. 자, 퇴직연금 수급권이 그 이행기가 도달했어요. 이행기 도달은 됐는데 이행기가 됐는데 변경하지 않고 부칙조항 시행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을 하겠대.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지. 그 다음에 23번도 시행 전이 아니고 시행 후 장차 받게 될 것부터 적용한대. 합헌이죠. 자, 24번. 자,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한 경우에만 그 보호해주겠다. 합헌됐습니다. 등록 동그라미. 자, 25번도 등록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자동차 운전 학원을 개설하거나 관행적으로 업을 잡아왔는데 등록 없이 막 잡아왔어요. 운전 학원도 막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정비를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국가의 등록을 받아라. 등록을 하면은 인정해주고 등록을 못 받으면 부정하겠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의 행위를 뭐 벌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벌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등록 제도가 이제부터 시행된다는 거지. 이제부터 합헌입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추첨 제도도 이제 합헌, 이행강제금 합헌. 자, 오른쪽에 28번이 이제 작년 우리 시험 기출이죠. 그래서 이제 실종 기간이 국법 시행 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실종이 개정민법 시행 이후에 선고가 되었다면 그 시행일 이후에 인정된 거에 따라서 정리하겠다. 합헌됩니다.
자, 실종 기간이 뭐냐면 그 A가 이제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산에 갔어요. 알프스 히말라야 산에 갔는데 산사태가 났어요. 그다음에 실종됐단 말이에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겠죠. 죽었겠지. 살았으면 얘가 연락을 하겠지. 근데 기간이 1년이 지나도 그 기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럼 거의 죽은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죽은 거로 봐요. 죽은 거로. 자, 죽게 되면 이제 뭐가 돼요?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예, 상속이 개시가 돼요. 근데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A가 언제 죽었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진다고.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아빠, B가 엄마, 그 다음에 뭐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자녀들이 있겠지 이렇게. 근데 애가 이제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부부관계인데 새엄마예요. 새엄마, 새엄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전처 자녀들입니다. 전처 자녀들,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처는 과거에 이제 다른 자녀가 또 있어. 이게 새엄마인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아빠한테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A도 돌아가시고 B도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 다 받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로 둘 다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면 얘도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냐에 따라 상속이 달라진다고. 이게 언제 죽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죠?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달라진다고. 시간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때 죽었냐 이때 죽었냐 굉장히 거기에 따른 상속이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얘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먼저 죽으면은 못 받아 애들은. 아빠가 먼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그 여기서 이제 요때 이제 선고가 되거든요. 선고가 되면 이때부터 선고된 이후에 따라서 그 상속 문제를 규율하겠다 그랬으니까 선고 전에 어떤 사건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선고 이후에 그 상황에 따라 정리하겠다는 거니까 진정소위법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시행일 이후에 선고된 경우에 선고에 따라서 정리하겠다. 합헌됩니다. 자, 29번. 자, 개정법 시행 이후에 이것도 답이 써 있네. 뭐 옛날에 개발했을지 몰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갱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시행 이후에 사정이 바뀌는 거니까 진정소급이 아니죠. 자, 30번. 자, 매장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종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봉헌시설을 그 과거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바뀌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인정해 주면서 신법 시행 후 추가 설치되는 부분까지만 하니까 신뢰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옛날에 이제 그 묘지에 매장을 하면은 그 매장했을 때 쭉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면 영원히 그 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산에다가 부모님 돌아가시 묘지를 쓰면. 근데 법이 바뀌었어. 산에 묘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거지. 앞으로는 30년까지만 써라.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땅에 묻어서 묘지 만드는 건 좋은데 30년까지 묘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3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을 파내야 돼요. 관을 파내갖고 그럼 시신이 다 썩었을 거 아니에요. 뼈가루 남아있겠죠. 그거 이제 화장해가지고 그 잿가루 만들어서 이제 납골로 보관해 두는 겁니다. 납골. 30년까지만 쓰라고. 산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판례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 그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써. 니들은 내가 터치 안 할게. 법을 바꿔서 이렇게 얘들도 바꾸다 그러면 서급 적용이거든. 그러니까 바꾸지 않고 넌 영원히 쓰고 이제 법 시행 이후부터 이제 새로 만드는 묘지를 만드는 사람들에 한해서 30년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국가에서 법 시행 후에 묘지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원히 묘지를 간수해라 이렇게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얘들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보호를 해주겠지만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파란색 종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들은 보호해 준다고. 빨간색 법 시행에 추가 설치되는 이런 것들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런 말입니다. 자, 31번.
자, 개성공단에서 이제 한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 같이 이제 어떤 공장을 운영했었죠. 그러다 이제 거기 그 북한에서 그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그 남 개성공단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폭파시켜 버렸죠. 그래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럴 수 있다. 합헌. 그럼 북한이 폭파시킨 걸 계속 가서 일할 겁니까? 안 되잖아.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자, 32번. 자, 종합생활기록부 상대평가제도 합헌. 그 다음에 33번.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구법을 적용하는 게 수급표죠. 소급표 문제가 아닙니다. 소급표는 현재법이 과거로 적용되는 게 소급표고 과거법이 현재로 적용되는 건 추급표 문제란 말이에요. 신뢰보호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체계 정당성 원칙. 자, 체계 정당성 원칙도 헌법에 적용된 건 아니지만 헌법상 원칙이에요. 입법자를 계속 하겠죠. 그래서 입법자도 체계가 잘 맞게 법을 적용해야 돼요. 자, 근데 국가보안법하고 남북교류법하고 모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번에 그 두 개의 법이 체계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바로 위헌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군사 분야는 국가보안법으로, 경제 분야는 남북교류법으로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체계가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다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유 권리입니다. 자, 38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가면 이제 119조가 나오죠. 자, 119조가 이제 그 경제 질서 총칙이에요. 총칙. 119조가 총칙. 120조부터가 경제 질서 각칙입니다. 쭉 각칙. 그래서 이제 여기 그 119조 보면은 제 1항이 있죠. 1항이 이제 자유경제 질서. 요게 이제 원칙. 최대 보장. 자유주의가 이제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2항이 사회 경제 질서. 약자 보호죠. 약자 보호. 여기 이제 보충적 규정.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119 도와주세요 119 응급 전화번호 119. 그래서 119 제2항이 사회 약자 보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자 보호는 보충적이기 때문에 요게 최대 보장이 되면 안 돼요. 자유가 최대 우선 원칙이 되면서 요게 우선이 요게 우선이 적용되면서 자유 경제를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충적 약자 보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120조부터가 전부 다 이제 각칙이 되는데 요 각칙은 전부 다 요 사회주의 원리예요, 다. 사회주의 원리. 제일은 당연한 자유주의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당연한 거기 때문에 원칙만 딱 선언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약자 보호가 이제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외적인 것만 다 써놓은 거야. 예외적인 것만. 그래서 여기 그 각칙의 120조부터 뭐 강자 보호, 자유주의는 없어. 다 약자 보호밖에 없어. 약자 보호 조항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19조 1항 가보면 경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게 원칙. 2항이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소득을 분배하고 경제적 남을 방지하며 경제 민주화를 꿈꾼다. 이건 이제 사회적 약자 보호 예외 보충적 규정 이렇게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개념 잡았죠? 그럼 이제 왼쪽에 와서 판례이론. 몇 번? 우리 헌법은 자유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를 보충적으로 하고 있다. 주에 써놨죠? 1항은 원칙, 2항은 보충. 그럼 두 개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지. 자유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 틀린 겁니다. 자, D번. 과실책임 원칙은 그 원칙이에요. 그리고 무과실 책임은 예외. 아니 왜 무과실 원칙을 하는 겁니까? 그 위험책임 법리라고 하는데 대기업이 제조한 물품에 하자가 생겨서 폭발했어요. 핸드폰이나 자동차 폭발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에 관해서 대기업은 과실이 없어도 약자를 위해 보상해 줘라 이렇게 보죠. 그래서 과실 책임은 1항 자유, 무과실 책임은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한 2항 사회주의입니다. 거기 색깔이 다 돼 있구나. 그래서 초록색은 전부 다 자유주의예요. 다 초록색이 다 자유주의잖아, 자유주의, 그죠? 쫙 연결되잖아, 자유주의로. 파란색은 전부 다 사회주의죠. 쫙 연결된다고. 그다음 보라색은 이제 부정적인 거고, 그죠? 쭉 연결돼 놨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디귿번. 사회주의라는 것은 약자를 위해서 실질 조건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거다. 국가한테 있다.
실질조건 마련해 주라는 게 뭐예요? 다 보호해 주라 그런 게 아니고 주에 써 있죠. 기초생활자금은 줘라. 먹고 살 수 있게 해줘라 그 말이지. 그다음에 1번 그 사회주의는 보충성 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원칙 존중은 자유주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를 택하는 게 맞겠죠. 최대한 차를 보장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분배할 때도 이제 재원이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원들이 있는데 이걸 분배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해갖고 막 이렇게 처음부터 나눠서 막 몰빵으로 다 주고 그러지 말고 일단 원칙적으로 자유 경쟁에 맡기는 거예요. 누가 못 살고 누가 경쟁력이 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일단 자유 경쟁 딱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시험 본다고. 너는 못하니까 따로 보충 수업이 아니고 다 시험 본다. 다 시험 본다고 자유 경쟁. 떨어지는 사람만 사후에 남아서 보충 수업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서 그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먼저 나서지 말고 일단 자유 경쟁을 시켜봐. 일단 시켜보고 떨어지는 사람만 사후에 빼가지고 따로 보충해 주면 되겠지. 사후 규제를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게. 자, 미음번. 자, 119조 제형이니까 사회주의죠. 사회주의는 최우선 배려가 아닙니다. 어떤 배려요? 보충적 배려지. 보충적 배려. 그다음 B번 제형 사회주의죠. 기본권제를 정당화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죠? 기본권제를 정당화한대.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지역 가입자가 있고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으면 너는 보험료 많이 내라. 너는 보험금을 내지 마라. 조금만 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럼 차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이 헌법소원 청구합니다. 엄마 이렇게 청구한다고. 헌마 사건으로 청구한다고. 왜 같은 사람인데 얘는 보험료 조금 내고 저는 많이 내는 겁니까? 이거 왜 다 차별하는 겁니까? 청구한다고. 그럼 이제 헌법이 합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합헌. 헌법에 합치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헌법에 합치가 된다는 건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헌재가 뭐라고 그래? 근거가 있어. 119조 2항이야. 근거가 있잖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도 정당화된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죠. 자, 기본권을 제한해도 119조 2항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 보호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헌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자, 10번. 자, 헌법에 명시가 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공익을 다 고려해서 이제 헌재가 종합 판단합니다. 자, 2번. 자, 헌법의 원리는 1조부터 9조까지는 해석 기준 대저, 뭐 규범 대저, 뭐 의무 대저, 지침 대저, 이념 다 돼. 다 되는데 뭐 안 된다고? 기본권 도출은 안 돼. 네, 기본권 도출 안 됩니다. 도출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헌법 119조는 밑줄. 헌법 119조는 밑줄을 딱 해놓고 헌법 119조에서 기본권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독자적 위헌심사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독자 세모. 자, 왜 독자적 심사 기준이 되지 못합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자, 119조가 그 헌법의 심사 기준이 되죠. 된다고. 근데 독자적으로 기준이 되는 건 아니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자, 이제 120조부터 이제 그 경제질서 각칙이 있잖아요. 경제질서 각칙이 있죠? 요거까지 같이 고려해야지. 각칙 우선의 원칙. 그래서 각칙부터 보고 안 되면 이걸 보는 거지. 각칙을 무시하고 총칙만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독자 기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자, 요게 이제 헌법 총칙이에요. 헌법 총칙. 헌법 각칙에 뭐 있어요? 10조부터 36조 기본권론이 있죠. 기본권론 있다고. 기본권론. 그럼 얘가 또 우선이야. 얘가 우선. 그래서 이제 헌재가 판단할 때 일단 그 헌법 총칙의 각칙 중에 헌법 각칙 기본권론 요거 위반되는지 먼저 따져보는 거죠. 각칙 우선의 원칙. 그다음 요거 이제 이거로 안 되면 헌법 총칙 들어오는 거예요. 헌법 총칙 들어와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경제주의 여러 원칙 중에서 경제 질서 중에 또 각칙이 있다고. 각칙. 이게 위반되는가를 먼저 따져본다고. 1번, 1번 따졌죠? 그 다음에 이제 총칙의 총칙 119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정됩니다. 그래서 헌법 총칙의 119조가 독자 유전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권이 1번이고 그다음 경제 각칙이 2번이고 그다음 경제 총칙은 마지막 3번이라고. 독자성 없습니다. 자, 그래서 119조가 경제 질서 위헌 심사 기준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독자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기본권 도출도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나와 있네. 지역판에도 나와 있죠. 자, 119조 경제 질서는 기본권에서 구체가 된다. 따라서 위헌인가를 심사할 때 직업의 자유, 기타, 재산권 등등 기본권 침해가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기본권 침해가 없을 때 경제 질서에 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본권 침해가 돼서 위헌됐잖아요. 그러면 경제 질서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입니다. 순서대로 판단한다. 이렇게입니다. 자, 이행하고 이것은 꼭 체크하시고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119조부터 헌법 조항들 쭉 나옵니다. 자, 이제 119조 1항 2항이고 그 지속가는 그런 건 없어요. 균형은 있지만. 자, 2항 균형 동그라미. 지속 세모. 자, 지속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업 밀어줘야지. 대기업을 밀어줘야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지속하지. 근데 대기업을 보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2항은 그 사회주의라고. 그래서 균형을 더 강조합니다. 균형. 대기업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 돈을 뺏어다가 약자한테 나눠주는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제2항이니까. 그 다음에 그 시장 지배 경제력 남용을 방지한다 써있죠? 남용 동그라미. 자, 경제력 시장 지배 남용을 방지한다 홈페이지에 써있죠? 독과점이라는 건 없어요. 독과 세모. 시장 지배랑 독과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둘 다 이제 금지해야 돼. 규제해야 된다고. 근데 헌법에 써 있는 건 지배와 남용 방지가 써 있지. 독과점 규제는 헌법에 안 써 있지. 보통 잘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원자원 뭐 수력 특권 이런 거 있고 풍력은 없고요. 국토지원 뭐 개발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경자유전의 원칙은 잘 나옵니다. 경작하는 사람, 경작한 농부죠. 유전, 전이 밭전자입니다. 밭을 소유한다. 유가 소유할 때 유예요. 소유. 그래서 경작자가 밭을 소유한다. 그래서 농부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헌법에 써 있다고. 자, 경자유전 원칙을 결성에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의 소작지는 금지가 됩니다. 소작 세모. 자, 소작지가 뭡니까? 양반들이 천민들한테 소작을 시키잖아요. 그건 금지가 된다고. 그 다음에 제2항 불가편성이 있을 때 임대차는 됩니다. 임대 동그라미, 위탁 동그라미. 그래서 남한테 소작을 주는 건 금지가 되는데 시골에 계시던 아버지가 농사짓다 돌아가셨어요. 도시에 살던 아들이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그럼 도시에 살던 아들이 그걸 갑자기 경작하러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도시에 직장이 있는데 그 농작하러 농사지으러 시골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지역 할아버지들한테 임대차 위탁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작지는 금지가 되고 임대차 위탁경은 금지가 됩니다. 그런 게 법에 있습니까? 있어. 농지법에 있다고. 상속에 따른 소유 가능하다 써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균형 있는 발전 나오고요. 영세업종보호 나옵니다. 자, 123조 제1항. 자, 농업업을 보호한다 이런 거 되어 있고요. 기간산업 육성은 없어요. 기간산업 육성은 왜 없을까? 산업세무. 그거 왜 없을까? 기간산업은 대기업이 하는 거거든. 고속도로 뚫고 지하철 만들고 이런 건 대기업이거든. 대기업뿐 없어요. 약자보호밖에 없다고 여기는. 그렇죠? 자, 다음에 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을 노력하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에서 이제 마진을 줄이려고 하는 건가? 소비자를 보호하나? 아닙니다. 농어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농어 동그라미. 자, 도시에 사는 소비자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죠. 잘 사는 사람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니까. 농어민들 약자니까 농어민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소비자 보험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항 가보면 국가는 이제 농어민의 농업 중소기업의 자주조직을 구성해야 되고 자율적 발전을 보장한다 써 있습니다. 요 자조조직이 뭐예요? 자조조직이 조합이죠. 조합. 농업 협동조합, 농협, 수협, 축협 뭐 이런 거. 그 주민들 간의 그 동업체 그걸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이제 거기 쭉 내려가보면 기업번. 자,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이주를 강요하면 안 되고 거주지 상업 종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저기 이제 강원도가
옛날에 이제 탄광 지역일 때에는 그 탄광 이제 광물 캐면 돈 많이 벌었어요. 대도시 사람들 많이 갔어. 야, 광물 캐는 거 좀 힘들긴 하다. 힘든 들지만 월급이 2배, 3배야.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고. 막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이제 석탄 산업이 사용화됐죠, 이제.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안 사. 누가 석탄을 캐 이제? 아무도 안 산다고. 그러니까 지역 경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정부가 하는 정책이 야, 여기 죽어버렸다. 대도시로 다 이주해. 여기 이제 죽어버려서 강원도 버려버리고 다 대도시 다 가버려. 이주 정책을 실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떡합니까?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지. 도시만 발전시켜 지역도 다 같이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 자체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했어요? 정선 카지노 만들어줬잖아요. 정선 카지노 만드니까 사람들 또 막 몰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 육성을 위해서 이주를 강요하지 말고 거주지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산업을 만들어줘라 그겁니다. 이렇게. 그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디귿번. 자, 농어민 자율 육성할 의무는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때는 육성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잘 돌아갈 때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잘 돌아가니까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장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소비자 보호 운동입니다. 자, 우리 헌법에는 소비자 보호 운동을 보장한다고 써 있습니다. 운동 동그라미. 권리를 보호한다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환경 보호 운동 그럴듯하고 있을 것 같죠? 없어. 소비자 보호 운동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 소비자 기본법이에요. 자, 기본법에서 단체 소송으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뭐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모여서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단체 소송을 제기해서 뭘 할 수 있는데 판매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금지 동그라미. 배상 청구를 못 합니다. 배상 세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됐을 때 그 단체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습기가 이제 유해하잖아요. 판매 금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청구 못 하는 거예요. 배상 청구를 왜 못 합니까? 피해 액수가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금지는 단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금지할 수가 있는데 그 피해 액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배상 청구는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금지는 단체가 해라. 근데 배상은 개별적으로. 액수가 다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고래 판례론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니은번. 니은번에 자, 소비자 불면동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불면동 소비자 권익은 원칙적으로 시장적 이익에 국한되는 거예요. 시장 동그라미. 자, 따라서 이제 디귿번에 일간신문 정치 성향도 시장적 이익에 속합니다. 신문 동그라미, 정치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거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이 광동제약 비타오백 파는 광동제약에서 이제 조중동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막 대량 몰아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형법에 나오는 판례죠. 그래서 이제 이 조중동 반대단체에서 반대단체 언소주라는 단체였어요. 이게 카페 단체인데 여기서 불면동을 막 벌입니다. 이렇게. 불면동. 헌법상 기본권이죠. 그럼 불면도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자, 목적이 뭐냐? 자, 시장적 이익에 국한해서 이거를 문제 삼으면 불면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면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 뭐 정치 성향이라던가 광동지역 사장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사람 얼굴이야 이게? 너무 못생겼어. 이런 거로 불면하면 안 된다고. 다른 이유로 불면하면 안 된다고. 시장적 이익을 가지고만 불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적 이익을 가지고. 그럼 시장적 이익이 뭡니까? 시장적 이익이 물건의 품질과 가격이죠. 요거로 해야 된다고. 요거로. 그래서 야, 품질은 저질인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불매한다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이런 거. 요런 경우 되는 거. 이런 게. 그죠? 이런 경우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조중동 신문사에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불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정당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사의 품질은 뭡니까? 정치, 경제, 성향이거든. 성향. 여당 지지 성향인지 야당 지지 성향인지에 따라 그 신문의 품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당 지지의 성향은 여당 지지하는 신문만 봐요. 야당 지지하는 신문만 본다고.
그게 시향적 이익이라고. 신문의 품질은 정치의 성향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 성향이 시향적 이익이 된다. 불면등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너무 지나치면 제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막 전화 걸고 막 나를 쳐갖고 엄방기차 대인 됐죠. 이거 너무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형법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불면동 대상은 시향적 이익에 대해서만 불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향적 이익이라는 것은 품질과 그에 따른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문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성향 자체가 그 신문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향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우리 1번. 그러면 소비자 불면등은 모든 경우 다 보호되는 겁니까? 다 보호됩니까? 아니야. 나눠서 봐야지. 그래서 광동지역 사건처럼 너무 난리치면 이제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도 있는 거고, 적당히 하면 이제 무죄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 무죄가 되고 정당하다 평가된다면 형사입니다. 지금 다 면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돼 있죠. 자, 그럼 기타 해보입니다. 7번. 자, 기타 해보는 패러디 되게 많네. 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